네,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당시 정부의 6대 교육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현행 문과 이과 구분에서 이과 문과가 구별되면서 이과 학생들은 이과 과목만 또 문과 학생들은 문과 과목만 공부를 하는 그런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을 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연계해서 개편하겠다라는 계획을 그 사전에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한 교과별 내용을 중복되는 교과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해소를 하고요. 교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개발할 당시에 연구진들 중에 현장에 있는 교원들, 교사라든가 또는 전문직이라든가 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교원들이 무려 40% 이상 참여했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인간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인간상이 바뀐 건 아니고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인간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상이라 함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상이 추구하는 네 가지 상과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자주적인 사람, 그 다음 창의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했고요.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 역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개정 방향입니다. 총론 주요 개정 방향을 보시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학교 급별 주요 개정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군, 초등학교는 학년군으로 구별을 합니다.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제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군에서 한글 교육을 강조하고 유아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유아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을
강화를 했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의 경우엔 이제 자유학기제, 지금은 자유학년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초에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 당시에는 자유학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그 다음에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 동안 하는 학년제로 변경이 됐고 대부분 중학교 2학년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1, 2학기 모두 시행하지 않고 오직 그 시험 없이 교과 세부 사항 정도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성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서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에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 선택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설자가 빠졌네요.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뒤쪽에 소개를 하겠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그 일반 교과의 경우, 보통 교과의 경우에 크게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뭐 예체능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초 과목의 국영수와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요 탐구의 과학 과목, 여기 예체능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 탐구와 예체능 쪽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과목도 크게 진로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전문 교과 1, 2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교과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교과 영역은 국영수 한국사인 기초과목 영역 이수 총 단위를 5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초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균형 학습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인데 큰 아웃라인은 과다한 학습량으로 진도 맞추기 수업 또는 어려운 시험 문제로 수학 포기자죠. 수포자 양상. 그 다음에 높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도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지식 암기식 수업으로 추격형 모방 경제에 적합한 인간이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라고 하면 2015 개정교육 과정을 만들기 직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해야 되냐면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 흥미도를 제고하고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로 각 교과별 주요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과학 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과학 교육,
Science for All 이라는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옛날을 떠올리면서 슬기로운 생활,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는 과학,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통합과학까지 이렇게 해서 자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어요. 교과서들을 보면 옛날에 그런 문제풀이 형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험이라든가 해보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그때 이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자신의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진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을 과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학 2, 화학 2, 그다음에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되어 있고 심화 과목이 바로 뭐 고급 물리학, 그다음 고급 화학 또는 뭐 고급 생명과학, 그다음 고급 지구과학과 같은 이런 교과들이 이제 전문 교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물리학 2라는 과목을 보시면 과거에는 물리 1 또는 물리 2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라는 이름이 물리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 물리학 2 모든 과목의 과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에 학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유독 물리만 학이라는 말이 없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그 학자라는 말을 붙여서 물리학으로 변경이 된 것도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과학에 대한 과목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에는 물의 여행, 그 다음에 에너지와 생활, 그 다음에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 재난과 안전, 그 다음에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 등 통합 단원들이 신설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과 문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과 문과 과목이 이제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되면서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이게 과학 탐구 과목이 2단위로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는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는 6단위에서 8단위 정도로 개설이 됩니다. 이건 학교마다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론적인 지식을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 연계하여 친근한 상황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현장 체험과 실생활 학습 등을 통해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과학을 학교의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고등학교의 통합과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어느 정도 성취도가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교과가 바로 통합과학 교과입니다. 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보면 2015 어떻게 다르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인데
2015에는 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그 교육 과정 개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강화를 했는데 2015에서는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융합이죠. 에 대해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고 2009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조정을 했고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2015는 학습 양의 적정화, 그 다음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핵심 역량, 아까 얘기했던 핵심 역량 6가지가 있었죠. 그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대학 수학 시험 제도 개혁을 유도를 했었는데 2015에서는 교육과정과 수능 대입 제도 연계, 그 다음 교원 연수 등 전반적으로 교육 전체를 개선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통사항인데요. 총론에서 공통사항인데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 반영이 명시적 규정 없이 일부 교육과정 개발을만 고려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횟수가 지나가면서 어떤 해는 뭐 중학교 과학만 개정을 하고 또 어떤 해는 고등학교 과학만 개정하고 또 어떤 해는 중학교 수학만 개정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교육과정을 수정을 했었는데 2015에서는 총론에서 그 추구하는 인간상 부분에서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그 다음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성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2009에서는 예술고 심화 선택에서 연극이라는 요 과목을 개설을 했었어요. 예술고에서만.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연극 교육의 활성화라는 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국어, 연극 단원을 아예 신설을 하고요. 고등학교에는 연극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 연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에서 2009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에서 ICT 활용을 이용한 교육을 했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와 심화교과에서 정보를 넣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름이 이제 ICT에서 소프트웨어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이 되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보 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듯한 그런 교육 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교육 강화인데 안전교육은 2009에서는 창체와 교과에서 그냥 안전교육을 일부를 포함을 시켰는데 역시 2015에서는 그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교과를 따로 만들고 단원도 아예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64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관련 교과를 신설을 해서 매년 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이라는 취지로 바꿨는데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했었어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0개 내외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그 내용을 재구조화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총론에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의 공통 과목이 없었는데 공통 과목을 신설을 하고 이수 단위도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15에서는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을 해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그다음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목고에만 편성되어 있던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을 보통 교과에서 분리를 해서 전문 교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배우던 심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계에서도 전문 교과를 선택을 하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의 적정화. 어,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총 단위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선 기초교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 단위 제한을 주었습니다. 규정을 50%로 똑같이 유지를 하긴 했는데 단위 수가 90단위에서 84단위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국영수 단위 수가. 그다음 특성화고 교육 과정은 요거는 그 예전 실업계라는 학교도 있었죠. 농고, 뭐 공고 이런, 그다음에 상고와 같은 그런 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보통 교과와 NCS 교과의 연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NCS 교과라는 것은 뒤쪽에 가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 이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건 신설된 게 바로 뭐냐면 자유학기제라는 거죠.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의 부담을 없애고 오로지 자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짜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크게 부여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자유학기제는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할 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서, 특히 교무부나 교육과정부에서 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이 배당 시수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요 배당 시수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의 시수까지 모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 총 시간이 뭐 30시간 또는 35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내 교과의 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교과의 시수를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파이 나눠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과 시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교과 시수를 낮춰야 되는데 그 교과 시수를 낮췄을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최소 시수보다도 더 적게 낮춰버리면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이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최소 시수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교과 시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취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간 배당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시간 배당을 정하는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의미가 뭐냐면 중학교는 3년 내내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3년 동안 총 몇 단위를 이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단위입니다. 학기 단위로. 고등학교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 단위로 몇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당 기준표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여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이 단위를 이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어의 경우에는 442단위, 그 다음에 사회, 도덕, 역사와 도덕을 포함했을 때는 510단위, 그 다음에 수학은 374단위, 그 다음 뭐 과학의 경우에는 과학, 기술, 정보 다 해서 680단위. 꽤 많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면 되고, 체육은 272, 그 다음에 예술은 272, 영어는 340, 그 다음에 선택은 170. 그래서 그리고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 봉사, 뭐 진로 이런 것들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 요걸 합해서 306. 그래서 총 수업 시간 수가 3,366.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얼마 동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요. 자,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예술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교양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아까 시간이었는데 여기는 단위수죠. 이 단위수는 일주일 동안 들어있는 수업 수입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있는 수업 시간. 요거를 단위수라고 해요. 이 단위수를 학기별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그 교과 영역을 보면 고등학교 교과를 보면 교과 영역, 그다음에 교과군, 그다음에 과목이 있어요. 과목. 그래서 교과 영역에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이 있고 기초 교과군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보면 국어 8단위, 수학 8단위, 영어 8단위, 한국사 8단위. 그래서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를 반드시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는 6단위만. 그러니까 이 6단위를 하라는 얘기는 3년 동안 총 6단위를 하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2단위,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2단위, 또는 2학년 1학기 때 2단위, 뭐 이렇게 편성을 하거나 1학년 1학기 때 3단위, 1학년 2학기 때 3단위 이렇게 단위수를 편성을 해서 전부 다 6단위를 꼭 채우라는 겁니다. 6단위를. 그 다음 탐구에는 사회,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 그 다음에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탐구 영역에서 공통 과목은 공통사회 8단위, 그 다음에 통합과학 8단위, 그 다음 과학 탐구 2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합사회 이 교과목은 이렇고 이제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 12단위가 되는 거예요. 10단위와 12단위. 그 다음 이제 체육 예술 쪽에서는 체육 예술 각각 10단위씩. 그 다음에 생활 교양에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합해서 16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24단위 해서 총 408시간. 요 앞에 있는 건 단위수고 뒤에 있는 건 시간수입니다. 그래서 총 졸업 이수 단위가 204단위가 돼요. 204단위. 이제 그러면 여기 좀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기 보면 국어가 8단인데 이수 단위는 10단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얘도 이렇게 보면 8단위, 2단위 합해서 10단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12단위를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통 과목은 요것들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과목, 영어라는 과목이 있고 요 공통 과목 이외에 아까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했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도 있다 했고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2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일반 선택에서 과학 몇 개를 들어서 요거를 해결하고 진로 선택에서 과학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해결을 하면 총 10단위지만 추가로 몇 개를 더 들으면 12단위를 채울 수 있겠죠. 예, 국어도 역시 똑같아요. 국어도 공통 과목은 국어 교과군에서 국어라는 과목이 있고 그 이외에 문학 또는 뭐 화법과 작문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로 들어서 10단위를 채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는 어떻게 보냐면 국어 그러니까 교과군 국어라는 교과군에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공통 과목이다. 그리고 그 공통 과목은 총 8단이다. 하지만 필수 2수단위 10단위는 국어라는 과목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국어라는 교과군에서 필수 2수단위가 10단위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요. 똑같이 과학이라는 교과군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교과군에 공통 과목 이름은 그러니까 공통 교과 이름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 12단위를 과학군에서 채워라.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듣고 나머지는 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이런 곳에서 채워서 얘를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졸업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고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의 유의사항인데요. 공통 과목은 아까 얘기했던 공통 과목 있잖아요. 뭐 8단위, 뭐는 2단위, 6단위 이런 공통 과목 단위는 2단위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국사는 6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 2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냥 6단위를 다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학기 이상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과학탐구 실험 이수 단위는 증감 없이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학탐구는 무조건 2단위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과학계열이 바로 특목고인 과학고등학교, 과학고 또는 영재고고요. 요게 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요게 예술고등학교인 즉 특목고에서는 이 과학탐구실험이라는 요 과목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원과학고에서는 그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교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과학도 2수단위가 8단위지만 2단위를 줄여서 6단위만 운영을 하고 과학탐구 실험은 운영하지 않고 0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수를 포함을 한다. 특히 특목고, 특히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예술교과 단위 군 5단위 이상을 그 다음 생활교과 영역에서 12단위 이상을 할 것을 권장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권장한대요. 그 다음에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의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고등학교 교과목의 구성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고등학교의 교과목의 구성을 보면 이제 보통 교과의 경우에 그 교과 영역이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기초,
탐구, 체육, 예술, 그 다음에 생활교양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교과 영역의 교과군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교과군이 있고요. 이 교과군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의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 과학은 뒤쪽에 탐구에 있죠. 일반 선택에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 있고 진로 선택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해서 필수 2수단위, 뭐 10단위를 채워라 라는 뜻이겠죠. 수학의 경우에도 공통 1학년 때 수학을 공통으로 배우고 이제 일반 선택이 넘어가면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통계 확률을 배우고 조금 더 수학을 깊이 배울 애들은 진로 선택에서 실용수학, 기하, 그 다음에 경제수학,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걸 배운다라는 거죠. 자, 특이한 점은 이 한국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니까요. 자, 그다음 보통 교과에서 위에 좀 전에서는 기초를 받고 여기서는 탐구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탐구 영역에 우리 과학이 들어있죠. 탐구 영역의 과학에 공통 과목의 통합과학과 과학 탐구 실험이 있고 일반 선택의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있고 진로 선택의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있고 한국사, 그다음에 생활과 과학, 그다음에 융합 과학이 있어요.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는 보통 진로 교과가 이 진로 선택 교과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학 2가 진로 선택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이 과학에서는 요 2 과목이 수능 과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진로 선택에 탁 넣어버려서 이거를 수능을 보느냐 마느냐를 되게 옥신각신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학만 특이하게 제외로 진로 선택 있는 과목 중에 요 네 개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다시 우리가 수능에서 요 과학 과목 2 과학 과목을 수능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공통 과목이 없고요. 얘는 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보통 교과에서 이번에는 이제 예술, 생활 교양인데요. 생활 교양 영역. 그 영역을 보면 생활 교양 영역에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이 없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어, 이제 고등학교 교과목이 아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다고 했고 보통 교과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기초에서부터 탐구, 그다음에 체육, 예술, 그다음에 생활 교양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전문 교과 영역이에요, 여기는. 전문 교과는 다시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과 1은 어떤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거냐면 여기 딱 보시면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요건 바로 뭐겠어요? 과학고, 그다음에 체고, 예고,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특목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를 전문 교과로 구별을 해서 그게 5개 계열, 여기 있는 5개 계열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과 2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요거를 NCS라고 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NCS라고 하는데 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NCS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실업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걸 5개 계열로 구별을 합니다. 상업 정보 계열, 가사 실업 계열, 공업 계열, 수산 해운 계열, 농생명 산업 계열 이렇게 5개로 구별을 하고 요 5계열을 다시 세분화해서 총 17개 교과군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금융, 보건, 복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미용, 관광, 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섬유, 의류, 전기, 전자, 그다음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출판, 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운항 해서 총 17개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육 전문 교과들 중에 이제 과학 계열에 해당되는 그 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 심화 수학 1, 심화 수학 2, 고급 수학 1, 고급 수학 2, 그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심화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그다음에 정보과학, 그다음에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 계열 중에 뭐 정보과학이라든가 융합과학이라든가 생태 환경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다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아웃라인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Y색에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 보도자료라든가 질문 Q&A를 함께 올려놓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료랑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과목별 강론을 참고를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남은 그 연휴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